견해의 대립, 실체법상 처분설과 쟁송법상 처분설이 등장합니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낮고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의 약수령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사례를 풀 때 혹시 내가 논점을 못 찾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논점 찾지 못했을 경우 그래도 뭐라도 내용은 채워야 되니까 이걸 자세히 씀으로써 1점, 2점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처분 개념에 관한 내용을 쓰는 얘기는 어쨌든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대상적 격의 중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 쓸 일이 없으면 처분 개념을 자세히 씀으로써 1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일은 여러분한테 안 발생했으면 좋겠네요. 처분 개념입니다. 실체법상 처분설은 독일 법대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독일에 아주 주관적 공권력을 필두로 하는 아주 정교한 행정소송 체계가 짜여 있는데 그걸 왜 우리 행정소송법 입법자들이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자꾸 흐트러 놓았느냐라는 불만이 많이들 있으세요, 교수님들 사이에. 그래서 우리 법을 독일법 체계에 뜯어 맞춰서 해석을 하십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은 그래서 강악상 행정행위와 동일하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행정행위여야 대상적격 인정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처분 등이어야 대상적격 인정되죠. 독일법처럼 해석해야 되니까 처분 등은 행정행위라는 견해입니다. 의문이 생기죠. 아니 준하는 행정작용도 대상적격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행정행위처럼 생기는 작용 말고 행정행위인데 행정행위처럼 안 생긴 것도 행정행위니까 대상적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법문이 도입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계세요. 좀 무리스럽죠. 그래서 일반 처분과 처분적 법규 명령 같은 강악상 행정행위에 속하는, 이미 속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한정 해석을 합니다. 준하는 행정작용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행정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들 있죠.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사실행위, 이런 거는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으로 다룰 수 없을 테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사자 소송이란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잖아요. 말하자면 행정법 관계에서 민사소송처럼 운영하는 제도가 당사자 소송인데요, 항고소송과 다릅니다. 우리가 다루게 되는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조하기 위법 확인소송, 이런 것들은 항고소송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소송과 달라요. 어쨌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해라 라는 것이 실체법상 처분설의 설명입니다. 취소소송을요 형성소송으로 봐요. 이게 주관적 공권론에 관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좀 이따가 주관적 공권론 책의 그림과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 내용들을 암기할 수 있을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어요. 공정행위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까지는 행정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라는 뜻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이걸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이걸 직접 쓸 일은 실제 시험에서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성립한 행정행위는 취소소송으로 취소되지 않으면 공정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취소소송은 공정력을 없애는 소송이라는 거죠. 공정력을 없애는 소송인 한 공정력을 갖는 행정행위가 아니면 취소소송 이용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다, 공정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공정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복잡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면 3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나열하는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실제법상 처분설은 처분을 어떤 개념으로 파악하는가를 먼저 동그라미 1번에서 적어요.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면 법조문에 준하는 행정작용도 대상으로 한다는데 준하는 행정작용이 뭐야?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요. 전형적인 행정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당사자 소송 있잖아,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소소송은
어떻게 설계된 것인가, 성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형성소송이라고요. 있는 효력을 소급적으로 없애버리는 것, 취소하는 것, 형성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쟁송법상 처분설 마찬가지로 배열된 규칙은 같아요. 그 네 가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어져 있습니다. 개념은 실적법상 행정행위, 독일법상의 대상적격이죠. 더 넓은 개념이라고요. 행정소송법이 독자적으로 행정행위 이외의 것들도 적극적으로 더 포함시켜서 넓혀놓은 개념이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행 실무는 취소 소송으로만 행정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에요. 당사자 소송 거의 없고요. 취소 소송 만능주의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취소 소송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는다, 취소 소송으로 권리구제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으로 권리구제 하자고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한 다음,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 적격을 넓혀야 되겠죠. 처분 등이라는 말은 독일법상의 공정력인 행정행위 이외에도 거부, 준하는 행위, 재결 다 하자고요. 사실행위들도 국민들의 권리구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한 다 취소소송으로 권리구제 하자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 진영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그 내용에 비권력적, 전형적인 그냥 사실행위요.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도 국민의 권익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면 무조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취소소송. 현재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유일한 수단인 취소소송으로 다 구해주겠다라는 것이 쟁송법상 처분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취소소송의 성질은 공정력이 있는 작용일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소송의 성질은 공정력을 없애는, 형성하는, 취소하는 기능만 한다면 형성소송이라고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행위까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위법성을 확인한다. 그래서 그 위법 상태를 제거한다. 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내용을 정말 깊이 이해하려면 주관적 공권론을 중핵으로 하는 독일식 행정소송 체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암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암기라는 요령은 질문을 기억하는 겁니다.